반갑습니다. 나고야에 살고 있는 준입니다. 구독자님, 시청자님 덕분에 올해 너무 고마웠고 감사했습니다. 시청자님 덕분에 무사하게 올 한 해 마무리되어 갑니다. 올해 구독자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. 저 여기까지 올지 솔직히 몰랐습니다. 현재 구독자 수가 5,000명이니까 10배만 해도 5만 명이네요. 사실 지금 10배가 아니라 2배만 되어도 감사하겠어요. 지금 제 목이 솔직히 간당간당합니다. 올해 12월까지 목표가 있죠? 그거 달성 안 되면 내년 유튜브 생활이, 제가 유튜브 시작하고 좌충우돌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많고, 초반에 카메라도 아이폰 6S로 찍었어요. 그리고 10년 전에 산 그 삼성 노트북으로 영상 편집하고 막 이랬습니다. 편집할 때 버튼 잘못 누르면 노트북이 막 블루 스크린 뜨고 막 이랬거든요. 초반에는 사실대로 이야기하자고 팩트 체크한다고 난리 부르스 치고, 특히 한일 문제는 팩트 체크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조회수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. 제 유튜브 리즈 시절에는 유튜브에 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그 똥멍청이 시절이 있었거든요. 지금도 사실 별반 차이가 없는데, 유튜브 리즈 시절에는 왜 사람들이 반일 감정에 휩싸여서 사실대로 평가하지 않는지 유튜브가 진짜 이상하다고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.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불렀던 그런 시절,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했다간, 특히나 한일 관계에서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개박살 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. 제가 그 한 중심에 서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. 내가 무슨 홍길동도 아니고 나는 아무 힘이 없어서 그냥 한번 그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 한번 해봤다가 유튜브에서 이제 처음에 개박살 나고 유튜브를 접었었죠. 옛날에 제 영상 보면 조회수가 50 정도 됐는데 안 좋아요가 15개, 20개 막 이렇게 달려요. 근데 좋아요는 0개. 제가 그때를 생각하면 미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그리고 한국에만 그 사실대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오사카에서 그 와사비 테러가 일어난 적이 있었죠. 그때 제가 일본말로 일본 애들 니들 미쳤냐라고 막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막 그런 영상도 막 올리고 그랬어요.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욕먹고 일본에서도 막 욕먹고 그럴 때가 제가 있었습니다. 그 첫 채널은 망했죠. 완전히 쫄망해가지고 닫았습니다. 제 채널은 일본을 잘 활용해서 나에게 도움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. 우리가 맨날 당하기만 한 일본, 우리가 이용해볼 국리를 해보는 게 제 채널이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일본에서 유학하는 걸 저는 강력히 추천드립니다. 사실 저는 나이 먹어서 주변에서 반일을 하든 친일을 하든 저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. 근데 그냥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보고 각자 개인들이 행복해지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월급도 못 받고 일만 하고 집도 절도 없고 집 있어도 대출 35년 갚아야 되고 이런 거 보면 글쎄 나보다도 못 산다고 생각하면 되나요? 근데 정말 어느 게 사실일까라는 궁금증은 들지 않나요? 일본에서 월급이 적을정정 저는 그 정도 일 하니까 월급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. 솔직히 좀 더 사실대로 말하면 한국, 일본, 미국에서 일한 제가 봤을 때는 제 통장에 세이브 되는 곳은 한국보다 일본이 좀 더 높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진짜 나중에 월급 이야기에 관해서는 사실대로 또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고요. 예전에는 한국에 돌아가면 지인들이 예전에는 저한테 밥 사달라고 막 그랬거든요. 근데 요즘은 거꾸로 됐어. 그 국뽕 이런 영상들 많이 제 주변에서도 많이 봐가지고 일본에서 저 고생한다고 주변에서 이제는 막 밥 사주려고 그래요. 얼마나 고마워요, 그런 국뽕 영상들을 보면. 근데 내 나이 이제 40대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월급은 거기서 거기인 것 같습니다. 사실은 한국이 조금 더 받는 것도 사실이야. 중소기업을 봤을 때는 글쎄 한국이 더 많이 받나? 라는 좀 의문이 들기도 해요. 아직까지는 쌩쌩하지만 나이가 나이인지라 인생 이제 한 방에 훅 갈 그런 나이이거든요.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유튜브 영상 남겨놓고 내 인생의 발자취도 남겨놓고 나의 생각도 남겨놓고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는 그런 채널, 그런 내용을 남겨놓고 싶어요. 아니, 이런 사람한테
왜 자꾸 싫어요를 누르시는 겁니까? 제발 싫어요 좀 누르지 마세요. 근데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고요. 저는 일본에서 대학원 졸업하고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고 미국 제조업 회사 다니다가 다시 일본으로 넘어온 지 이제 10년이 넘어가요. 유럽에서 반년 생활한 건 빼고요. 그쪽 생활은 미국하고 비슷하기도 하고 저하고 가장 안 맞았던 그런 생활이었던 것 같아. 그런데 제가 출신 학교가 어디고 무슨 회사 다녔는지 그런 이야기 하는 건 좀 넘사스럽고 좀 쑥스럽고 그래서 잘 안 합니다. 그리고 일본에 살면 상대방이 어느 회사 다니는지 이런 이야기 뭐 거의 잘 안 물어보거든요. 한국인이 보면 차갑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정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. 일본에 있으면 그 사람의 배경 이런 거 잘 안 물어봐서 나 자신한테 더 집중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더 오히려 좋더라고요. 제 댓글 영상을 보면 네가 일본 대학교를 뭘 아냐, 한국 회사는 어디 무슨 중소기업을 다녔냐 막 이런 말을 물어봐요. 일본에서는 자기가 어디 회사 다닌다고 뭐 핸드폰 번호 이런 거 절대로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핸드폰 번호는요 진짜 개인정보입니다. 개인정보. 이거 뭐 서로 웬만해서는 물어보지도 않고 뭐 알려주지도 않습니다. 근데 제가 잘 나가는 건 아닙니다. 저는 못 나가는데 제가 나왔던 학교가 조금 더 잘 나가. 그리고 제가 뭐 그 학교가 그렇게 잘 나갔는지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. 일본에 유학 가서 보니까 실험실에 뭐 MIT 출신도 있고 그 실험실 석사 졸업한 애가 MIT로 입학한다고 그러고. 근데 그렇게 하면 뭡니까? 지금 준 너 잘 나가? 그러면 그건 또 아니라니까요. 저는 그냥 열심히 그냥 노력하면서 살려고 그러고요. 그렇게 제가 뭐 잘 나가거나 남들보다 특출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. 내 인생을 내가 해보고 싶은 것을 일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저는 정말 일본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었고요. 그 방법을 젊은 세대들에게 같이 나누어 보고 싶어요. 제가 보고 느낀 걸 젊은 세대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일본, 미국을 통해서 각자 개인이 좀 더 풍요로운 삶을, 멋진 삶을 살 수 있을지 그런 거에 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. 흑수저인 저에게 인생을 바꿀 수 있었던 기회는 일본 유학이었습니다. 이 흑수저란 말이 다른 분들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. 저희 집은 제가 제 학교 등록금은 뭐 둘째치고 저희 집은 돼지고기에 그 순살 그런 걸 못 먹었던 집안이에요. 어머님은 그 정육점에 가가지고요. 예전에는 그 비계 있죠? 그 비계도 버렸던 때가 있었어요. 그 비계를 정육점에서 얻어와가지고 요리를 해서 먹었던 뭐 그런 집입니다. 흑수저라고 그래서 제 부모님을 비난하지 않습니다. 저는 자랑스러운 흑수저이고요. 저희 부모님은 공부를 하고 싶어도 공부를 안 시켜줬던 그런 세대입니다. 제가 40대 중반을 넘어가니까 부모님은 60대 중반을 넘어가서 70대에 가까워지고 있어요. 부모님 세대에서는 그랬어요. 저희 부모님은 공부를 하고 싶어도 공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공부를 못하니까 좋은 직장에 취직을 못했던 그걸 아버님이 특히 잘 아십니다. 저희 아버님은 본인이 원했던 가고 싶었던 직장도 최종 학력이 미달되어 가지고 원서조차 낼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그래요. 저는 부모님을 욕하지 않습니다. 단지 그 상황 그 시대에서 부모님도 열심히 살았고 가장 열심히 산 건 저는 어머님이라고 생각을 해요. 제 어머님을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을 합니다. 어머님이 저한테, 저 형제들한테 해 주셨던 그런 행동은 저는 제 자식이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. 그렇지만 제 부양가족에게 저는 제 모든 걸 내주어도 아깝지 않아요. 심지어 그게 제 목숨이라고 그래도 저는 모든 걸 내줄 수 있습니다. 저는 지금도 한국의 흑수저들에게 그대들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180도 바꿀 수 있는 가장 가성비 좋은 방법은 일본에서 유학하는 방법이라고 정말로 말하고 싶습니다. 저는 반일할 생각도 없고요. 더더욱 친일할 생각은 눈꼽만치도 없습니다. 제 할아버지는 일본으로 징용 갔다 오셨던 분입니다. 제 할아버지의 고향 그리고 제 고향은 징용이 가장 많이 일어났던 그 고장입니다. 역사는 역사대로 직시하고 있으면 돼요. 할아버지가 징용 갔다 왔던 그 이야기는 힘들었고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얘기를 주구절절 저희한테까지 하진 않으셨어요. 근데 제가 일본 유학이 결정되었을 때 제 부모님 빼고 제 가족분 중에 가장 좋아하셨던 분이 할아버님과 같이 그 동시대를 살았던 할머님이십니다.
그때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거든요. 할머니만 살아 계셨는데 할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셨어요. 저는 남들보다 저 잘 살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. 풍요롭게 살고 싶은 그런 생각도 별로 없고요. 그냥 제가 원했던 삶, 원하는 삶, 남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면 저는 만족을 합니다. 저는 제가 경험했던 걸 제 후배들이 많이 얻어갔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그대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얻기를 정말로 바랍니다. 일본의 신입사원 월급은 한국보다 적은 게 사실입니다. 그런데요, 일본의 기업에서 3, 4년만 버텨보세요. 신입으로 일본에 입사하신다고 그러면 정말 4년 후 월급, 통장에 저축하는 월급을 보면 일본이 더 높을 수 있어요. 일본 받는 돈이 적은데 어떻게 저축을 해?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? 일본 물가를 보세요. 아직도 일본 물가가 올랐다고 그러지만 한국보다 싸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일본에서 사는 걸 권장하지는 않습니다.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요. 그러나 잘못된 정보에 너무 혹해서 일본에서 공부하고 일본에서 생활하시는 게 겁먹지 마세요, 절대로. 미국 월급 많이 받아요? 근데 나가는 돈은 미국이 제일 많습니다. 아무튼 저는 유튜브 수익이 발생하고 나서 전체 기간의 수익금 모두 구독자분들과 나누기를 하려고 그럽니다.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건 크게 돈 벌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. 조회수 잘 나오게 개뻥 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랬던 그런 채널이고, 제 영상들은 조회수를 떠나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을 만들고 싶었어요. 그러니까 유튜브 그 기본적인 유튜버하고 생각이 조금 많이 달라서 좀 삐꾸죠, 삐꾸 제 자신이. 아무튼 저는 제 채널에서 수익금이 났던 그 시기부터 지금까지 토탈 수익금 이걸 구독자분들과 나누기 합니다. 사실 수익금 플러스요, 제 개인 돈이 더 많이 들어갔어요. 구독자분님과 나눔을 하는데 그렇다고 뭐 아무거나 나눔을 할 수는 없잖아요. 저도 제 나이도 있고 제 이름도 있는데 정말로 좋은 물건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하려고 그럽니다. 그런데 저도 인간인지라 구독자 수는 신경이 쓰이더라고요. 사실 신경 안 쓰려고 그래도 신경이 좀 쓰여지더라고요. 그렇다고 그래도 개뻥치는 그런 제 영혼을 파는 그런 영상은 만들지 않을 겁니다. 이제 저는 이 모든 수익금을 구독자분들과 나누기를 해요. 그동안 저에게 힘을 주셨던 모든 분들과 나눔을 하고 싶지만 제가 그렇게 유명 유튜버가 아니라서 수익금이 한정돼 있고 제 개인 돈을 쓰는 것도 좀 한정돼 있어서 정말 죄송해요. 다음에는 제 초창기 멤버였던 벤님, 주우님, 오렌지님, 푸켓님 등등등 제 기억 속에 모두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. 제가 준비한 조그마한 정성이라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오길 바랍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사랑합니다.